세계 최고의 오른쪽 풀백 수비수인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는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을 상대로 교활한 반칙만 거듭하며 손흥민을 괴롭혔다. 교묘한 파울이라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아놀드는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이런 더러운 속임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흥민과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다.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6골을 몰아넣는 시발점이 되는 첫 골이 아놀드의 어시스트에 의해 터지자 많은 축구 팬들은 역시 아놀드는 명불허전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가 손흥민을 완벽하게 봉쇄했지만 손흥민은 아놀드를 제대로 막지 못해 선제골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이날 패배의 시발점은 손흥민이라고 마녀 사냥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알고 보면 아놀드는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골로 연결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놓친 몇몇 장면을 들여다보면 아놀드는 손흥민을 막기에 능력 부족을 드러내며 더러운 속임수만 남발했다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무려 6골을 터뜨리며 6대3으로 토트넘을 침몰시키자 영국 현지 축구계는 토트넘의 형편없는 경기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팬들은 토트넘이 선제 실점을 당할 때 손흥민이 제대로 압박을 하지 않아서 골이 터졌다라며 손흥민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에 손흥민이 압박을 했어야 했지만 그냥 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하며 손흥민이 압박을 안 하고 수비를 안 해서 첫 골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수비수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에게 전문수 비수처럼 전방 압박을 하라고 하고 수비를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식이라면 살라나 메시 그리고 호날두도 전방 압박하고 수비한 한이 쓰레기 선수들이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골 터진 것을 마치 손흥민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운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저 선제골 하나 때문에 손흥민이 아놀드에게 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경기 내내 아놀드는 손흥민을 막지 못해 별의 별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밝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한 8분경 장면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서서 공을 천천히 옆으로 굴리고 있지만 아놀드는 잔스텝을 밟으며 잔뜩 긴장한 상태로 손흥민의 진로만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칫 손흥민에게 달려들어서 압박을 했다가 제쳐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놀드는 섣불리 손흥민에게 덤비지 못하는데 손흥민은 딱 한 동작으로 아놀드를 따돌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는 손흥민의 한 동작에 반응하다가 역동작에 걸리고 손흥민이 돌파할까봐 자리를 지키며 손흥민의 진행 방향을 막아서지만 손흥민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 뒤로 돌아뛰는 매디슨에게 패스를 넣어 손흥민을 막아서는 리버풀 수비 2명과 아놀드를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을 돕는 주변의 동료들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손흥민이 이런 찬스를 만들어줘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 리버풀 전이라고 말하면서 클루셉스키의 골 역시 손흥민의 기점 패스로 터진 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은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내어주고 빈 공간으로 뛰려고 하는데 아놀드가 손흥민을 팔로 잡아채면서 반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놀드가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가속을 붙여 뛰면 이렇게 팔을 쓰면서 손흥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수비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피드가 상대 공격수를 아예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욱 명확한데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주고 원터치로 받으려고 빈 공간으로 뛰자 아놀드는 손흥민을 앞으로 뛰지 못하게 팔로 손흥민을 막고 밀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좀 더 교활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쓰러지면서 그라운드에 심하게 나뒹굴어 아놀드가 다시는 파울을 못하게 했겠지만 손흥민은 늘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인성을 가진 선수라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아놀드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도 그냥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팬들은 아놀드가 손흥민을 막을 수준의 수비수가 아니라는 것이 놀랍다고 말하며 저렇게 손을 쓰는 수준 떨어지는 수비수인데
하이라이트 딱 한 장면만 보고 손흥민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떠들다니 추갈못들의 한계없는 상상은 가히 경악할 지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놀드가 손흥민을 못 막고 파울로 끊는 장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데요.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결정적 찬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또다시 손흥민을 팔로 잡아채면서 뛰어들어가지 못하게 해 쇄도하는 타이밍을 늦춰 적당한 슈팅 위치에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상황은 토트넘이 0대2로 뒤지는 전반 38분경 장면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토트넘의 센터백 드라구신이 중앙에서 경합중 공을 따낸 직후인데 이쪽에 있는 아놀드는 공격을 하려고 올라가려다가 공이 끊어지며 메디슨에게로 공이 연결되면서 토트넘의 역습이 시작되려고 하자 수비를 하러 골문 쪽으로 뛰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른쪽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연결하려면 왼발로 패스를 넣어야 하는데 메디슨은 오른발이 주발이다 보니 이미 오른발로 공을 차려고 스텝을 밟아 준비한 데다가 패스길도 막혀있는 상태라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강하게 준다고 설명하면서 이 강한 패스를 손흥민은 왼발로 터치를 해서 바로 자신이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앞에 잡아놓은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메디슨이 패스를 강하게 줬기 때문에 강하게 오는 공을 발목에 힘을 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으면 저렇게 바로 앞에 공이 서지 않는다. 손흥민의 이런 첫 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따라붙는 아놀드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이런 위치에서 슈팅할 찬스를 주면 거의 골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난 경험으로 알고 있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하는데 이번에도 왼팔을 쓰면서 손흥민이 슈팅을 할 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밀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슈팅을 할 때 많은 선수들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하는데 손흥민이 슈팅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슈팅할 때 준비 동작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공을 가격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자세가 무너져도 정확하게 공을 가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이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월드클래스 최고 수비수 아놀드가 손흥민의 순간 가속력과 미친 스프린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한다는 수비가 손을 쓰는 반칙이라니 보고 나니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런 것도 모르고 손흥민이 아놀드에게 완전히 당했다. 손흥민이 이날 부진했다라고 말하는 작자들이 있는데 맨날 하이라이트만 보는 추갈못들이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